베란다에서 내놨던 화분들 실내로 들여오고 나서 갑작스럽게 벌레들이 생겼다면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대유맨입니다. 오늘은 화분에 생기는 해충들, 특히 뿌리파리, 총채벌레, 진딧물 등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컨텐츠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베란다나 실내 텃밭 아니면 화분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이번 겨울이 되면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날씨가 추워져서 화분을 안으로 들였는데 실내에서 갑자기 해충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해충들이 발견되느냐? 바로 이렇게 왼쪽에 파리처럼 보이는 이런 해충과 오른쪽에 잎 뒤에 들러붙어서 사는 이 해충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해충들은 왼쪽은 작은 뿌리파리, 오른쪽은 진딧물입니다. 이 외에도 응애, 총채벌레, 톡톡이 등 다수의 해충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해충들 어떻게 방지하면 좋을까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는 말인데요. 일단 적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적인 해충, 해충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충들은 보통 화분 속에 알을 낳습니다. 그 다음에 약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화분 속에서 알로 있다가 유충으로 있다가 번데기 시절을 겪은 다음에 성충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성충으로 나타나면 끝이냐? 이게 아닙니다. 성충에서 이제 짝짓기를 한 다음에 화분 속에 200~300개의 알을 또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충들이 무한복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충 무한복사 순환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이 순환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하느냐? 그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약. 유튜브로 보면 농약을 사용해서 빠르고 효과 있게 해충들을 방지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확실히 효과는 있죠. 하지만 가정에서 농약을 사용하기 어려운 이유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안전입니다. 농약으로 인한 음독 사건들도 있었고 농약에 대한 인식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죠. 가정에서 화분을 키우시거나 작물을 키우시는 분들 중에는 직접 재배하고 내가 자주 만지고 내가 기른 작물, 내가 직접 먹고 집에 아이가 있거나 반려동물이 있거나 혹시나 하는 실수로 농약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안전이 걱정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렵다는 겁니다. 왜 어렵느냐? 농약을 구매하려면 인터넷으로 구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농약을 검색을 했었을 때 나오는 제품들은 비료나 유기농업 자재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농약사로 직접 가야 하는데요. 근데 농약사로 간다고 해도 해당 농약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구매를 한다고 끝이냐? 그게 또 아닙니다. 농약 사용 전에 안전한 사용법을 숙지하고 관련 규정과 지침을 준수하면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들로 농약을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친환경적으로 이 해충들을 방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환기, 그리고 두 번째, 멀칭, 그리고 세 번째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환기입니다. 겨울철이 되면 날씨가 춥기 때문에 환기, 통풍을 잘 안 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앞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해충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뿌리파리와 같은 해충들은 습한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흙이 잘 마르도록 통풍에 신경 써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햇살이 다소 따뜻한 오후 1~2시 정도에 10분에서 30분간 창문을 열어서 환기해 주시면 참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멀칭입니다. 멀칭은 분갈이를 하고 마지막에 상토 위에 멀칭을 해서 해충이 흙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원천 차단시켜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분갈이 마지막에 멀칭을 해서 상토가 드러나지 않게 감춰주시면 해충이 들어가기 어렵겠죠. 하지만 이렇게 멀칭을 하면 화분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큰 화분에는 쓰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가정 텃밭, 베란다 화분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멀칭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멀칭을 한다라고 하면은 수분이 빠져나가는 게 늦춰져서 과습이 돼서 작물들이 죽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조심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다음 세 번째,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총진싹 골드 유상수화제와 총진싹 입제를 둘 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거 농약 아니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농약이 아니라 친환경 미생물 제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잔류 및 내성 걱정이 없고, 그리고 유기농업 자재로 공시된 제품입니다. 가정에서 사용하기 안전한 자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총진싹 특징을 한번 보자고 하면은 곤충 병원성 곰팡이인 백강균이 들어가 있어서 해충, 번데기 유충에 작용을 해서 체내에 증식하여 독성물질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해충들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BT, 쿠르스타키 미생물이 들어가 있어서 해충, 독소작용으로 해충 장기 손상을 유도하기 때문에 토양을 경유하는 해충인 총채벌레, 담배나방, 거세미나방, 벼룩이벌레, 작은 뿌리파리, 입굴파리 등 실내에서 나올 법한 해충들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사용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수화제는 500배 희석해서 해충이 보이면 분사를 시켜주시면 되고, 보이는 성충만 다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남은 희석액은 화분에 물을 줘서 화분 안에 있는 해충들도 방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나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화분 속에 이 해충들이 알을 낳고 한두 달 뒤 화분 흙 속에서 성충으로 나온다고 하셨죠. 그 성충도 잡고 이 화분 흙 속에 있는 번데기 상태에 있는 해충들도 잡아주시는 거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진싹 입제입니다. 총진싹 입제는 30cm 화분당 밥숟가락에 반 숟가락 정도 뿌리신 다음에 흙으로 살살살 덮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분갈이 할 때, 흙 만들 때 섞어서, 이 정도를 섞어서 만드시면 더 좋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진싹 입제는 분갈이 때나 흙에 위에 살살살 뿌려서 흙으로 덮어주시면 되고, 그 이후에 해충이 보인다면 총진싹 골드 유상수화제를 희석해서 해충에 뿌려주시고 남은 희석한 물을 작물에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방법을 골고루 사용을 하시면은 이 집안에서 보이는 해충들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겨울철에 화분들을 실내로 들여오면서 각종 해충들이 보였다면 그 해충들을 안전하게 친환경적으로 농약 없이 초토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대우맨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유맨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씨 뿌리고 수확까지 자라나라 자라나라. 너도 나도 성공농사 대유비료 기똥차다. 방방곡곡 구석구석